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6년 7월 8일 저희 스튜디오에 이성지 어르신과 그 아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주민자치연대 이쁜 공주님이시죠? 박예순 처장님이 나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저 이성지 어르신에 대한 사연은 그 주민자치연대하고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제 라디오 자서전 생애구슬 인터뷰의 라디오 자서전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신문에 보도 자료가 나가서 우리 며느님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아드님 며느님은 안 오셨는데 며느님한테 들은 얘기로 아버님을 이제 그 신청하게 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항상 저 주말마다 촌에 가는데 촌에 가면은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를 아버지가 많이 해주세요. 네. 와이프나 우리한테. 그러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거는 좀 다른 사람도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네. 그런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뜻밖의 이런 좋은 취지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와이프가 좋은 기회다 신청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며느님이 참 좋은 며느님이시다. 훌륭한 성구안을 가지신 것 같은데 우리 저 박예순 처장님, 네. 이 지금 요 사업을 기획하면서 네. 이런 그 사업 추진할 때 이런 분들이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시민단체를 보는 도민의 시각이 좀 바뀐 것 같고요. 저희도 이런 사업하고 있고 통상은 한 마을에 어르신이 계시다는 것은 그 지혜의 깊이나 지식의 깊이에 있어서 이렇게 도서관 하나와 맞먹는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사업 자체를 예전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실은 제주도는 굉장히 피해도 많고 파란만장한 어쨌든 도민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 어떻게 사셨는지 또 오늘에 비추어서 그때에 비해서 그런 희생들이나 이렇게 살아오신 거에 비해 현재의 생활은 어떤지를 좀 다시 돌아본다는 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현혜진 며느님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저도 놀랬어요. 굉장히 도민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그리고 문의 전화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온 얘기 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인문학이라고 하죠. 그게 인문학이면 별개 인문학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좀 간단히 제가 말씀드려 보면 사전에 얘기한 바로는 이제 1930년생이시고 87세이고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서 태어났다고 하시고요. 지금 아까 말씀할 때 보니까 그 당시에 행정구역이 제주도가 아니고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좀 먼저 시작하면서 얘기해 볼까요? 그 당시에는 그 세대는 강정기 일제시대였으니까. 네, 일제장경기. 지금은 우리 제주도가 길도자로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라남도에 해석됐어요. 제주도가 섬도자로.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라남도, 제주도, 대정면, 무릉리, 사기동, 맥번지 이렇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살면서 굉장히 일제시대에 이제 가혹한 침탈 정책이랄지 이런 시기하고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 준비하는 시기 그리고 주민들을 이제 강제로 이렇게 노역하던 시기에 이제 태어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일제 당시에 대정읍 무릉리에서 생활은 어땠는지 좀 증언해 주시죠. 아까도 얘기지만은 우리 강점기 시대에는 불가이 교육이라는 게 학교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대정읍 하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초등학교로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대정 신상 소학교라고 그랬어요. 6학년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스키포로 통학을 하고 그 당시에 우리 주민 생활은 주로 이제 농사에 의존했으니까 그 당시면 지금은 뭐 모든 농기구가 있어서 뭐 좀 대농을 하지만은 직접한 소를 가지고 우마 요걸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모든 것이 사람 인력 손으로 손으로 농기계라는 건 없었거든. 손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또 있다 보면은 이 농사란 것이 이 필요한 것이 우리 거울 때는 별로 없었어요. 다 이제 걸음에다가 이제 농사를 짓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곡식이라는 게 뭐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잘 되는 셈이지. 광작을 못하지 인력이 없으니까. 그게 노는 땅도 많고 또 이제 일하는 그 힘이 못쳐서 이제 농사도 많이 못 짓고 그 위식생애라는 게 참 옛날이라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뭐 이복도 마찬가지. 이복도 뭐냐면은 맨나라는 게 있어요. 면화. 면화를 갈아가지고 꽃을 따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씨를 만들어. 뭐라 그러나. 민영. 민영을 짜가지고 그걸로 이제 옷을 해 입고. 직접 따고 왔으니까 집안에서. 그렇죠. 꽃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있어. 그 이제 할머니들 실 빼는 것이. 실 빼서 그걸 또 민영해가지고 이렇게 짜고. 해서 그걸로 이제 옷을 해 입고. 사서 입거나 아직 그러진 않고. 사서 어디서 뭐 아니 근데 그때 포목이래가 귀했어. 포목이 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면화를 해서 그 이복을 입었거든. 근데 거기다가 뭘 염색하느냐 하면 감 가지고 이제 거기다 염색해서 갈롯 그것이 진짜 갈롯이요. 이게 여기 시장에서 팔려면은 진짜 그래서 이 갈롯은 맨내를 따고서 실을 만들고 민혁을 만들어서 들은 것이 진짜 갈롯이지. 요즘 색깔만 이래서 갈롯이라는 거 갈롯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걸 지금 우리 어르신이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그 면화를 갈고 직접 수확해서 하는 거를 직접 보셨다는 얘기지. 봤죠. 보는데. 옛날 좀 그 생활상이란 게 밤낮 좀 잠을 못 자. 그거 해다가 이제 밤에 놔두면은 그 등잔불 켜놓고 거기서 이제 그 돌리는 게 있어. 뭐 있어요. 실타래 같이 돌리는 거. 그 실 빼서 이렇게 실 빼서 그 이제 문칠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민웅 짜는 기계 가지고 짜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다고요. 먹는 건 어떻게 해요? 먹는 거는 뭐 알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땔감이란 게 뭐가 있어요. 보리랑 같은 거, 집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밥을 해 먹고 주로 그 당시에는 이제 보리밥이지. 보리밥. 보리밥. 또 이제 흉년이지면은 고구마밥. 주로 이제 그 쌀이란 게 그렇게 귀해서 쌀이란 것은 무슨 큰일 난 때 이게 조금 쓰고. 상당히 쌀이 귀했어요. 귀해서 어떤 특이한 날이나 쓰지. 그 외에는 쌀도 없고. 반찬은 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반찬은 주로 보면은 그 모르스 빼는 거 자리. 그건 아니까 자리 사다가 달리지 회소해 먹기도 하고. 젖도 만들고. 마누기도 하고. 기회에 있다 무슨 얘기지만 육식을 하려면은 어디 뭐 장사꾼이셔야지. 출염이라고 해서. 1년이면 몇 번. 모여들어가지고 하나 뭐 돼지 잡아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도 무릉이나 이쪽 대정은 좀 평야지대도 많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농사 짓기가 좀 수월했다고 평상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이 제주도 위치로 봐서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이 아주 그냥 비토예요. 다목적 농사 할 수 있는 곳이고 동쪽보다 낫습니다. 농사가 잘 때 아무것도 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인구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많고 농경지도 넓고 농사 주는 데는 아주 그냥 했는데 인력이 있어야 농토를 벌지. 노름밭들이 많아. 이제는
그때는 소나무맛이만 했어. 이제는 소나무맛이 없지. 다 캐놓고 농장을 만들어서 대농이 되니까. 네. 한데 그 당시는 뭐 벌잣밭은 소나무맛 고들어 있고 그냥 조금 할 수가 없거든 인력으로. 네. 이렇게 해서 농사를 졌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위식이라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본 놈들이 그 주민들을 괴롭히던 얘기, 뭐 공추를 가져간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제 시대의 일본 놈들의 만행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일본 군인들인데. 우리말 조금 북쪽에 올라가면은 청수란 곳이 있어요. 청수마을. 예, 청수마을. 예. 거기 가면 아직도 그 일제 시대 군인들이 동굴 파놓고 이제 평화공으로 이제 그걸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일본 군인이 거의 주둔을 했는데 우리 마을하고도 인접한 가까운 곳이 곳인데 이 군인들은 주로 뭐를 애매하게 되면은 말을 기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마 이 때문에 말을 먹이려고 한 그 사료를 이때면은 무슨 촐밭띠가 더 새 비어서 쇠 먹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건 도저히 이 사람들 다 되어버려. 주위에 그러면 이거 동네에서는 이제 그 풀깃이 없거든. 그런 거 하고. 뭐 곡식을 타라 하던가 그런 면은 없고. 아, 곡식 저 보리 공출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공출은 그 군인이 한 것이 아니라 면에서. 아, 그렇죠. 면에 한 것도 다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면에서 보면은 그 공출 해마다 이제 공출을 하는데 주로 보면은 보리 가져갈 보리 공출. 보리 공출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이제 1호당 당신네 집 맥가마 맥이 할당을 해요. 그 양 꼭 지켜야 돼 그걸.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강요이지. 그래서 공출을 하는 것도 본 예가 있고. 주로 그렇죠 뭐.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입니다만은 그 소학교를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 소학교 다니던 일제 시대 때 소학교 다니던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죠. 근데 일제 강점기 소학교는 아까도 얘기지만은 신상소학교로 있다가 공립고등학교, 국민학교, 뭐 이제 초등학교 그랬는데, 그 당시는 뭐 전기시설도 없고, 수도시설도 없고, 학교에 급사람 된 분이 물을 재가지고 우리한테 배식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는 일제시대라 우리 한국말, 그때는 조선말 하는데, 한국어를 1절 페이지에 쓰지 못하게 학교 들어가면은 그 떴다거나 뭐 이거 큰일 나지. 해서 이 사람들 선 일제 시대 일제 정신을 추억시키려고 말이야. 해서 또 이 규칙 생활 뭐 지금 같지 않아서 엄해요. 아니면 기합도 주고 또 때리기도 하고 해야 애들이 그 좀 일본 시대처럼 정신 든다는 식으로 말이하고. 특히나 그 정신통이라는 것은 신사참배. 일본 사람들은 신사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월요일마다 가면은 아침에 이제 신사참배를 가서 학교 내에서 학교 밖에 신사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학교 내에서는 없었습니까? 학교 내에는 학교 안에도 진조호땡이라고 있어요. 각 학교마다 있어요. 진조호땡 있고 그 외에 또 신사 참배가 있어요. 이제 멸에서 만든 참배. 그래서 가서 참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요번에 여기 오셨던 그 신촌의 어느 어르신이 증언하기를 학교 내에서 가가지고 학교 등교하자마자 이렇게 신사 참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떤 제재가 있었습니까? 근데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해서 나온 사람도 없고. 일본 사람들이 그 교육 규칙이란 게 아주 정신적으로 엄했어요. 좀 보면은 이제 일본말 하지마기라 그러는데 여기다 이제 하지마기 기노마로 딱 하고 하지마기에서 딱 해서 일심이라고 딱 새겨가지고 요 가지고 그런 머리띠를 들어가지고 딱 써가지고 하면은 모든 게 자신도 모르게 정신 통일이 돼. 교육방법이라면 이게 자신도 모르게 정신 통일이 되는 겁니까? 돌군용 통일이.
그리고 그 일제시대 때 그 받을 때 교육 과목들은 어떤 걸 주로 받았습니까? 교육자는 뭐 있다 보면은 일본 문학, 일본 아니 보면은 역사를 한 거는 완전 이제 일본 역사고, 일본 역사고 한국 교육한 건 없지. 주로 그러니까 요즘 주로 그러니까 국어, 산수, 수신, 네. 수신 아카데미 요즘 사회인데 네. 순위로 뭐 기회야 뭐 몇 가지가 안 되죠. 네. 그 일본 역사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까? 기억나는 분 혹시? 일본 역사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네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이렇게 하면 일본에서는 초대 이제 신화이지.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보면은 이제 보면은 그렇고 또 하나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 한 그 일본의 그 초대 상징을 네. 집집마다 그저 뭐냐 그 가끔막 이제가 여기 지방이죠, 지방. 예, 지방. 학생이는 집마다 다 지방을 붙여. 그걸 붙여서 그 일본의 시조 지상을 시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딱 독한 것들이다. 해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거기다가 절하라고. 격려다가. 참 독한 것들. 근데 어린 때니까 일제시니까 이게 그래 사는 거구나. 시킨 대로 한단 말이야. 예. 집에 걸어놓고 정도 하고 말이야. 예.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과정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일본 교과서 특히나 역사 교과서에는 그 일제가 한국을 들어온 침략한 것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던가요? 일제시대의 침략 그런 공모는 우리에게는 받아보지 못했어요. 6학년까지 다 지났는데. 없어요. 없어요? 오직 den노해가는 담연하러 와봐. 천랑폐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만 공부시해요. 그런 식으로 천황폐하에 무조건 충성하게. 또 2차 대전 할 때도 노래도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간에 정신을 박대리 잡지 말고 하나로. 정신을 이제 잡는데 주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만이 일본의 혼을 심자. 그 정신에서 교육한 거지. 그 일제 말기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일본 그 당국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대동과 2차 대전이 끝나서 해방이 되니까 좀 어떻게 해야 늘 행방이 없어지는지 행방이 별로 안 보여요. 일본 사람들은 그냥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안 보여. 뭐 거기에 있었던 일본인들 재산 처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재산 처리 관계는 아직 어려서 그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대전 같은 지역에서는 대전에 일본 사람이 주민으로서 몇 사람은 안 됐었으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본 강점기에서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그 당시 사회는 굉장히 혼란했을 텐데 뭐 무릉리야 뭐 이렇게 농촌이니까 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대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도 많고 하니까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혼란은 그렇죠. 해방에 대해서 48년에 참 정부가 섰고 뭐 2년 만에 뭐 유교가 나왔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해방의 기쁨이란 것은 우리도 어린 때 일제 때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한국 역사는 전혀 모르는 때예요. 그래서 누가 선동을 하면은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뭔가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초등 잡힐 못해. 정말 주체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없죠. 있을 수가 없거든. 또 특히나 이게 제주 섬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4.3 사건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뭐 국가를 위해서 하는 뭐 우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어디나 그래 국가를 위해서 하는 말은 당연해. 한데 뭐가 모르는지 그런 아주 시대적으로 볼 때는 아주 당황 시대였어요. 뭐가 먼저 혼란 시대고. 그 일제 시대 이후에 뭐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교육도 다 혼란스러웠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 이후에 학교는 일제 시대가 끝난 다음에 학교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학교는 지금 이제 그 학교가 그 자리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이제 그 학교 연역을 보면은 제가 이제 32회로 졸업한 셈이에요. 예. 3개 졸업인데 초대학교 초대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보성. 보성에 있다가 이제 이 다정으로 왔던 얘기가 있는데 학교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제가 끝나가지고 이제 교육은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이제 말하면 일제 교육하고 해방 후의 교육이 어떻게 차이가 있게 달라졌습니까? 그 당시 교육은 그러니까 역사도 역사지만은 우선 이 국어, 국어에 열중하고, 그 다음에 또 역사죠. 역사가 중시한 건데 역사고. 역사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던가요? 역사 교육 그 당시에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 교과서 학교에서 가르치던 역사는 어떻게 가르치던가요? 이제 국어는 이제 우리 후세들은 이제 국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국어 배울 때는 일제 때에는 한국 국어가 없었으니까 어렵게 배웠어요 이걸. 지금 어떻게 모르지만 그누들은 뭐 이렇게 하고 아야고요 뭐 이런 조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음 맞추면 한식으로 배웠고 역사는 어쨌든 간에 근대 역사 초기로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면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역사가 뭐 5,000년 역사다 뭐다 하는데 자기 5,000년의 역사에 있을 때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이렇게 됐구나. 한걸 감동시켜주게 한 것이 우리에게는 좀 도움이 됐어요, 이게. 그 일제시대 때 역사교육과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역사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정체성이 혼란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일제시대 역사는 주로 저게 막부시대다, 뭐 명치시대다, 뭐 저기는 천란계 시대에서 말을 20몇 대 자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교육이 보면은 어쨌든 일본 역사는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사람을 해서 심해 이제 했지만은 뭔가 어디까지나 우리 한국에 대한 역사를 배제시키고 배제시키고 오직 일본 역사다. 이것만이 알아야 된다. 뭐 강요하다시피 한 거죠. 저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 있다가 우리나라 역사 교육을 받으니까 어떤 느낌이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알기 시작하기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이랬어야 됐었냐. 그때 오직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냈을까. 그런 감정이거든요. 그래요.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해방이 돼서도 정신없이 이제 그 48년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남북 유엔에서 이제 단독 선거를 치르라고 경고가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혼란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혼란이 있었죠. 어떤 혼란들이 그 당시에 50선거가 있었지 않았어요? 있는데 그 당시에 전부 4.3 사건 초라. 아주 반대 운동을 하고, 제주서 보니까 다 그냥 보락대로 해서 말이냐, 피신해서, 선거 운동 반대를 하고, 그래서 여론을 쳤는데, 좀 이제 와서 볼 때는, 이제는 지나간 일이라 그러긴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한 거를 지금 가서 느낌도 하고, 그 당시에 박은영이라는 건 공산당 이런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어떻게 좀 이렇게 보수를 해나는가 한 거를 또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50선거 말씀을 그 당시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전에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라고 하는 그 냉전 시대에 참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무릉리에는 4.3 사건이 초기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준상은촌이거든. 그래서 해안가도 아니고 산촌도 아니고 충상촌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고수가 심했습니다. 우리도 견하지만 밤에는 산에서 나온
분들이 있다고 그러고 낮에는 또 경찰관 와서 무대법 해주고 있고 그 당시에 경찰관도 너무 무자비했어요. 예, 그 뭐 예비 검색이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했고 또 복도란 이런 사람들도 이건 뭐 무슨 중생인지 참 와서 그 사람을 죽이고 집도 개고 또 하면서 또 이제 말을 소개시키고 해서 좀 구조를 했는데 참 그 당시 참 그 4.3 사건은 참 복도다 이런 사람들도 예.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이다 해서 복당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와서 이렇게 이제 끌어졌나 이런 사람도 같이 가르치는 사람이야. 근데 예. 억울하게 저 복도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양면도 억울하게 좀 피살을 당해서 한 분도 있는데 좀 그 당시 좀 그 사고로 봐서는 뭐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 가족이나 이렇게 피해 본 사람들은 없고요. 아 우리 집안은 없어요. 네. 그 집안에 그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보면은 우리 마을에도 예비검속에 그 예비검속이라는 게 너무 지나치단 말이에요. 네. 그 있다 보면 뭐 직장인의 논이다 뭐 아무것도 아닌 내 친구도 한 분이 있는 동창이고 대한청년단하면 아주 이제 우리 경기 부단장 한 놈다 이게 또 갖다 없애버리고 말이야. 이게 예비검사이 너무 심했어요 저게. 하고 이 복도들 하는 행동 보면은 이것이 자기 친척도 모르고 그저 무슨 충성인지 와서 그렇게 죄를 지고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그렇고 우리 마을에는 뭐 별로 뭐 피해가 많지 않았고요. 그다지 많은 셈은 아니죠.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중산간이고 그러니까 더 그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와서 이렇게 압박 프레스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군인 하게 되면은 그 구현대 사건이 한번 써서 그런 얘가 있는데 그 당시는 주로 경찰관 우리 몸에 물론 기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있다 보면은 뭐 서북 청년 뭐 이런 사람들이 그저 경상역에 대해서 와서 좀 못쓸짓도 많이 했어요. 서북 청년단들이 와서 어떻게 못쓸짓들을 했었습니까?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 아니 그런데 아나가 보건데 내가 어린 때지만은 향사이를 울다 보니까 10대 미만 나이인데 덮어놓고 이제 묶고 말이야. 어디 손목을 묶어버려요? 손목 묶고 내 친구 한 7, 8명 있었어요. 이게 무단 뭐 있는가 하면 모르겠는데 헛땅 찍고 말이야 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사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가막살이 한 예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냥 개척급해 우리를 언니들을. 근데 그때는 보니까 뭐 서북이다 뭐다 이런 게 들어선 야 이럴 수가 있느냐 한 느낌을 들었어요 이게. 자, 그 서북 청년단들이 왜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우리가 보건데 그래요. 이 사람들이 명칭이 서북 청년이 지은 것은 이북 사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뭔가 그래도 북한이 싫어서 온 사람들이 월남했단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내려왔으면은 4.3 사건 지나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할 거란 말이야. 우리 임무는 이룰 것이야 한데 물론 임무는 다 하겠죠. 다 하는데 하는 소행이 이거 뭐 이 사람을 갖다가 말이야 무슨 뭐 강아지 취급하듯이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으로서 있어 문제고 그런 거 내가 목격을 직접. 어떤 목격을 목격했습니다. 단예로. 아니 나가 이제 그 어린아이들 이제 손고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간호가 손 한 번씩 있거든. 여름인데 가다 이제 거기 앉아서 휴식을 쉬는데 우리는 뭐 해서 어떻게 하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옷들 벗고 말이야 더우니까 여통 쐬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말이 부채질은 더우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민망하다 말이야 그게 실제가. 우리를 어떻게 봐야 자기네 말이야 해서 말이야 덥다 뭐하다 땀 닦으면서 선지질하고 말이야. 우리는 그냥 퍼먹고 꼬랑지 박여놓고 말이야. 사람인데 묶어놓고 고랑청에 박아버리고. 도의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 알만한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지. 볼 때는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게 들었어요. 아픈 역사인데 혹시 집안에는 그런 피해가 없이 잘 지나셨구나. 예. 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한국 전쟁이 발생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해병대로 참전하셨다고. 예. 해병대 3기 4기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했는데 3기 4기 해병대는 우리 한국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해주시죠. 훈련은 어디서 했고? 예, 근데 아까도 좀 얘기하셨지만은 이 해병대란 것이 우리나라 국군치고는 특수한 부대입니다, 저게. 부대고, 일제시에도 그 일제 놈들이 그 해병대를 쳤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 놈들이 육전대라 그래서 육전대, 리크쇼엔따이, 툭툭으로 했는데, 50년도 6월 25일, 이제 북한 놈들이 이제 불법 남침을 해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2달 만에 이제 그 전국토가 좀 적화되면서 부산하고 이제 제주도만 일부 남은 때란 말이에요. 한데 그 당시에 우리는 뉴스는 들었죠. 전쟁이 났다. 한데 그때 시기가 나가 징집 연령제라서요. 21살. 이게 해서 있는데 그때는 또 내가 그 전기 회사에 좀 있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듣고 이제 해병대 이제 전기 모집이 있다. 근데 해병대 하니까 어린 때도 그냥 북군이면은 특수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왜냐하면은 모스포에 해병대 부대가 왔댔어 그 당시에. 해병대 부대 회원들이 그냥 전투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대단하다 해병대라는 것이. 해서 마침 또 징집 나이가 되고 그래서 야 걔아이면은 해병대 가야 되겠다. 해서 기원을 했어요. 그런 동기가 그렇게 돼서. 기원을 했어요. 기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4.3 사건 때라 징집이 아니라 지원 대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막 다 이제 가겠다고 위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있었어요. 있었고 경쟁이 치열했다는 얘기네. 근데 그 합격이 돼서 이제 해병대다 이제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유교가 나와서 8월 5일 날 입대를 해서 9월 1일 날 이게 출정을 했어요. 근데 입대할 때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국군이 하게 되면은 뭐가 있었었나 이게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제가. 해서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해병대 또 이제 이 훈련은 육군 훈련을 살려야 어떻게나 이 해병대는 모든 게 정신을 살기 위해서는 기합이 심했어. 기합이. 기합 통일로 해서 정신 살고 그랬는데 8월 5일 날 이제 입대를 하고 8월간의 그 더위에 참 9월 달이면 얼마도 없으니까 8, 9월 달 더운 때지. 더운 때인데 제주도에서는 훈련소를 어떻게 했냐 하게 되면은 남쪽으로는 몰스포 이제 9.1부대 북쪽에 있는 남쪽에 거기는 이제 북쪽 사람들이 가고 남쪽 이 사람은 한라산 이제 이 제주 농고. 거기가 이제 훈련장이 돼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제주 농구에서도 군사 훈련을 했다는 얘기네. 근데 그 당시에는 한라산 중심으로 남쪽에서 지어놓은 사람은 농구에서 와서 훈련을 받고 북군에서 지어놓은 사람은 모슬포에서 훈련 받고. 거기는 그 당시에 한국전쟁 당시에 그 모슬포가 제1훈련소 아닙니까 우리나라? 아니 그러니까 제1훈련소는 우리 해병가 떠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떠난 다음에? 그렇구나. 다음에 들어왔죠. 들어오고. 그래서 입대를 했는데 해병대 훈련이란 게 이거 진짜 해병대 훈련이구나. 실제 좀
훈련을 다 하지 못해서 너 나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 훈련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또 이 중대에서도 저 사람은 만나시키면 안 되겠다. 내쫓자는 말이야. 그래서 그야말로 굳어진 군대가 이런 게 좀 상기인데 이게 몇 달 동안 훈련도 안 받고 인천상륙작전에 출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해병대 제도 출제는 뭔가 특기가 있어요. 특기란 뭐냐? 제주도의 4.3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야, 이때 우리가 희생해서 이 명예회복을 쓰게 되겠다. 누구나 다 죽을 바에는 명예회복시로 죽자. 죽을 각오지 살아서 돌아오는 한 사람도 없었어. 죽자. 그런 분위기가 이제 해병대 3기 4기에 다 있었다는 그렇죠. 공동연합회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면서 얘기하고 했는데 특히나 그 당시에 여해병 129명이 같이 4기가 3기입니까 그게? 4기의 여해병인데 29명이 그 당시에 이제 4기로 했는데 그 여군도 마찬가지. 우리를 따랐어. 여군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디까지나 정신적으로 나를 구해야겠다 정신은 모두가 그 당시 해병대 지원하면서 뽑은 사람들이 합격된 사람이 정신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정신으로 싸웠어요. 그 참 그러면 이제 해병대 간 사람들의 정신이 그 4.3 사건이 우리가 이제 냉전 시대에 좀 나쁘게 되니까 이제 명예를 회복해야겠다는 것이 다 우리가 명예를 회복했나.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싸웠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냥 죽을 바에는 여기서도 이렇고 저렇고 개면 나가자. 그래서 그저 인천 상륙작전 때 해병대 3기 4기가 더 아주 훌륭한 이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지금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 해병대 3, 4기 하면은 그 해병대는 한국 전쟁 당시 그렇게 이제 풍전위기에 이 사람이 어쩌면 한국 큰일 났다고 말이야. 우스기도 해 그렇게. 그러니까 그 바탕에는 이제 4.3 사건이라고 하는 이 당시의 피해 의식이 이제 그 바탕이 됐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군대 생활을 해서 돌아온 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50년도 8월에 입대를 해서 56년도 휴전이 돼서 3년 만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저 해병 1사단 1년대 본부중대에 있다가 이제 제대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대하면서도 이 해병대도 이게 제대란 것이 있구나. 제대를 맞게 됐구나.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 때는 뭐 몸 건강하게 잘 제대했으니까. 건강해가지고. 잘 했어. 와서 보니까 좀 살기가 참 막막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와서 보니까 참 막막했죠. 그 우리가 떠날 때나 와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좀 5.16이 나서 일찍 제대한 분들 상해를 당하던가 이런 분들은 와서 복학을 해서 또 뭐 직장도 없고 그랬지만은 우리 같이 늦게 제대한 사람은 와봤자 후배돼 버리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공부에 얘기도 없고 그게 지났는데 갔다 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려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근데 그랬어요. 갔다 와서 좀 직장 생활도 좀 했지만은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로 이 보리 농사가 많았었는데 보리를 이제 비어다가 묶어서 호르미에서 홀타가지고 도끼로 두드려서 또 바람으로 말려서 그거 해서 그런 과정을 넘어야 이제 보리가 됐었는데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특이한 생활이지. 맥타기라 그러죠. 맥타기. 보리 때리는 맥타기 아니야. 맥타기가 이거 맥타기가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농촌들이 여기서 농사를 할까. 해서 이제 모소해 보니까 돌아갔지만 좌용진 씨라고 그분이 맥타기를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런가.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 네. 찾아가 도대체 어떤 거냐 말이야. 네. 보니까 이게 이렇고 이렇게 배워져. 그래서 야 이걸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농민들 그 손재도 좀 도와야 되겠다. 수입도 수입이지만은 맥타를 시작했다. 맥타를. 맥타를 시작하는 게 들어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냐 말이야. 밭을 비워놓고 홀도 많고 집어넣으면 달구게 되는 거야. 야 이런 것이 있느냐. 한식으로 해서 그래서 좀 차이를 봤어요. 그 맥타기가 그 당시에 많았습니까 마을에? 없지. 그 대정읍에도 없었고. 가용섬 한 분이 있었어. 그게 어느 지역에 있었던? 그 모슬포. 모슬포에 있던 분이 있었고. 난 또 모르니거든. 있었고. 맥타기라 몇 건데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전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돈 벌었겠네. 아니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그때 그 인부가 필요하잖아요. 인부. 사람.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벌이가 되겠다 싶어서 나도 인부 시켜달라. 이런 분들이 많아. 인부감이 있어야 되거든. 해서 이제 인부 대단하고 아주 그냥 사장님이 되셨네. 사장님이 되었다는 얘기지. 이래가면 이래가고. 해서 이제 그 맥타를 해서 수확을 하는데 농촌 일거리 도와주고 편리하고 얼마나 좋냐.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엔 이거 버릇을 번임하는 게 얼마나 나가 이게 봉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다 1년은 그런 대로 지났어요. 지났는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또 틀려. 사야 되니까 2개를 만들겠다. 2개. 두 개. 그냥 맥타기로 그냥 해보자. 없으니까 2개. 근데 그걸 했더니 내가 다니면서 따라다녀야 되는데 내가 없어 놓으니까 1년에 번 거 그에서 멍딱 들어왔어. 힐빨 내버렸어.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한데 제대에 나와서 이제 그걸 좋아해 보고 하다가 또 이다이든 또 이제 정미소. 마을도 정미소 하나 있어야겠다 이거. 마을에. 뭔 얘기지만 대정미소 내가 이제 그게 정미소가 이제 오래 있어요 저거. 50년 이상 가까이 되는데. 그 당시 그러면 그 정미도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정미를 했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도 있잖아요. 그 말방아 해가지고. 말방아로. 말방해서 말매해가지고. 나가 그랬다니까. 그 경미소 하기 전에는 말방아로 이렇게. 그렇죠. 말방아로 해서 이제 빙빙 돌아가면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또 그걸 또 이제 해놔서 말리고 풀리고 옛날 할머니들 좀 고생 너무나 많은 세수지가. 그 정미소를 차리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신기술이었을 거 아닙니까 정미소가. 자본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자본은 그래 정미소 차린다게 되면은 좀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팔아야 되지. 밭을 팔든지. 그래서 밭을 팔고 팔고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저거는 저에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딴 분들 하다 실패가 많은데 어떻게 고도로 유지를 했어요. 이게 기분도 유지가 되는데 주로 탈곡하러 오는 곡식들은 보리 많이 했습니까? 대정의 모슬 그쪽 무릉리에는 보리를 많이 했습니까? 보리 주산지가 보리가. 대정은 거의 주산지가 보리예요. 이제는 만원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엔 보리, 고구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보리를 기업적으로 이제 탈곡하고 그 다음에 정미하고 그랬으면 수입은 많았겠네요. 수입도 좀 했죠. 좋은 직업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는데 수입을 하고 나니까 사업에 눈뜨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실패를 해버리는데 그 실패 나가서 주변 사람이 또 재생할 수 있다. 용기를 주니까 오래 이렇게 돼 있지. 아니어서 말이야 당신 돈 갖다가 대쓰고 뭐 이러다 보면은 가사가 뭐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모님 만나게 된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그 사모님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아니 우리 집 사람은 동네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 마을 사람. 마을인데 연애는 뭐 따로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인데 좀 마을 우리 어머니하고 마을 분내 이 다정한
하나님 벗들이겠어. 이게 자기들이 거가면은 참 매너로 장만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할 게 아니겠는데 예, 나는 그 당시 24세 결혼을 했지만은 거의가 나이 전 애들 다 결혼했어요. 나가 이게 뭐 이게 노총각 24 나이에 노총각에게 들었어요. 했는데 그 당시 어머니가 어떻게 서들어가지고 뭐 했는데 날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어디 어느 집안에 요 동원이 어머니 웃잖아 이게 중매가 그렇게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고생이 하도 심했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지, 육남매지, 또 내가 있다 보니까 제일 집안을 다스려야 놔야지 해서 좋습니다. 장가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이 돼서 결혼한 거죠. 네, 결혼해서 결혼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 말하자면 복장이라든가 그 당시 결혼 풍습이 그 당시 그 당시는 우리 세대는 그래서요 말 타고 가쓰고 또 여자는 뭐시하거나 장고싱아 뭐 이런 게 옛날식으로 했는데 나는 특이하게도 그 양복 입고 또 맨사포.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1900 몇 년도죠 그게? 저것이 55년. 52년도. 52년도에 결혼했습니까? 전쟁 때인데? 전쟁 때죠. 한참 전쟁 벌어지는데 지금. 전쟁 때지. 나는 이제 그 사령부 봉준리에 있다가 파견으로 제주도 온 때란 말이야. 제주도 와서. 그러니까 결혼한 거지. 왜 이렇게 전쟁 때 빨리 결혼시킨 이유가 뭡니까? 전쟁 때인데 그 전쟁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혼을 빨리 시킨 이유가 뭡니까? 아니 빨리 시키나 보다도 그 당시에는 이 결혼한다 해서 뭐 휴가를 보내나 그런 제도는 없었어요. 없어. 이렇게 보면서 나 결혼할 테니까 휴가 보내시면 들어오지도 않고 또 딴 사일 되거나 해서 와서 결혼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때 그 당시 제주도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 원장님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서 좋다. 이래서 얘기는. 그러면 그 남자 입장은 그런데 여자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전쟁 중이고 이제 언제 나가가지고 이제 또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그 딸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나 같으면 안 줄 것 같은데. 그게 모르겠는데 아마 그 얘기는 안 했대요. 아니 그냥 아마 여자마다 다르겠죠. 그냥. 그 뭐 전쟁 나가서 또 몇 달 있다가 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식에 나가서. 그렇죠.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당시에 또 이제 여기도 있었고 또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병가가 있다 보면 보병이다 무슨 포병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 또 서무주표를 가르치기 때문에 항상 뭐 전투에서 소대에 나야 되겠지만은 사무계통으로 가서 그랬구나. 그래 그러면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군인이고 하니까 이제 아기도 생기고 하면 혼자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사모님이 참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다. 고생했죠. 고생했죠. 저 아드님 우리 저 용탁 씨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저 결혼 초기에 들은 바로는 어머니가 고생했던 얘기 주로 어떤 여기 안 계시니까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술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술을 많이 드시니까 이제 같이 일 나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술 먹어버리면 일도 안 가고 해서 이제 뭐 그런 것도 많이 싸우고 하는데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살기가 이제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뭐 농사일이다 뭐다 하는데 이제 뭐 대부분 제주도 남자들이 좀 뭐에 놉니까? 조금 투박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마음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뭐 요즘 말로는 나쁜 남자였다는 거네. 감이 어디서? 지금은 좀 그 덕분에 좀 많이 지고 살지. 예. 이게 이제 많이 지고 살고
그 아까 정미소 얘기를 했는데 초창기의 정미소 아닙니까? 우리 저 초창기 정미소 운영이나 형태에 대한 그 기록을 한번 남기려고 하면 초창기 정미소 어떤 기능들을 했습니까? 아, 그거요. 정미소로 하자면은 우선 원동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예, 예. 원료가 있어야 되고 그에 부속된 정미기다, 재분기다 여러 가지 부속이 있게 말이에요. 이게. 예. 한데 첫째 원동력이란 게 일을 하는 건데 예. 그 당시에는 모달한 게 전기시설이 없으니까 모달한 그런 게 없었거든. 예. 발동기. 예, 발동기로. 발동기인데 그 당시도 발동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경유식 발동기하고 경유식 발동기. 두 가지인데 애초에는 경유식 발동기 안 나오고 석유식 발동기가 나왔댔어요. 나왔는데 석유식 발동기는 그 석유도 그 기름값이 많지만은 아주 그 고장이 심해. 배터리인가 뭐 싸고 또 이 경유 발동기는 대동식 해제 제도에 많이 들어왔었었는데 요거는 경유로 하는데 기름이 덜 먹고 시동 잘 되고 무정하고 해서 이제 우선 원동기가 모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속된 거. 근데 부속된 거를 잘 그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부속이 뭐 정미기다 제부기다 나오는데 그거를 잘 선택해야지. 그걸 잘 선택을 못하면은 일이 안 돼요. 안 돼. 폐질나라. 고장만 나고. 고장만 나고. 그 당시 기계들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기계는 육지죠, 육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기계가 생산됐습니까? 대구에서 그 대동 발동기 해가지고. 아, 기계가 났습니까? 그게 생산이 됐습니까? 생산이 됐죠. 아, 그 당시에도. 제주도에서도 이제 해륙기계에서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나오고 이제 그 전에는 내가 거의 선발을 하고 난 후부터는 각 마을마다 이제 그 생겼단 말이야. 하니까. 각 마을마다 생겨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사업이 안 되거든. 그게 다 내려앉아버렸어. 근데 나는 끝까지 그거를 떨어준 다음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모달 시설 우선 해버렸지. 모달 돌리고 있는데 옛날처럼 이제 그 발동기를 하려면은 사업이 되잖아요. 그 지금도 이제 저 정미소를 운영하시고 이제 큰 규모로 하십니까 지금도? 정미소를 큰 규모가 크게 하십니까? 아니요. 왜냐하면은 정미소를 나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저게 나이도 많고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있다 보니까 딴 데 갈 정미소가 이제 없단 말이에요. 이제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것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놔야 된다. 별 재미가 없어요. 저거 없는데도. 마을을 위해서 어떠냐 말이야 해줘야지. 그래서 하는데 놈 생각은 아들들 줘보지 뭐 그거 뭐 그냥 아들 누구 맡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말 사람도 없고. 이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좀 있는 데까지는 하다니 문 닫고 또 있다 보면 제가 앞으로 골동품이라 박물도 시킬 수 있고 한 것이 아닌가 해서 보존하고 있어요. 애기도 낳고 지금 슬라의 지금 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제 여기다 보면 이남오녀. 이남오녀를 낳았습니까? 이남오녀인데 부자시네요. 제일 막둥이고. 영탁 씨가 제일 막둥이고. 그럼 제일 큰 아들은 몇 살입니까? 지금 원래 이제 57. 57살 되시고 참 이남오녀면 그 당시에 참 우리 애기들을 참 많이 낳아가지고 키우려니까 힘들으신데. 근데 참 이제 우리 사람도 걷는데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해서 애들을 이남오녀를 캐줬을까? 어떻게 해놨을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몰라. 지금 그 얘기 들어보려고 했는데 모르게 놓으면 어떡합니까? 이남오녀라고 하면 7명이 식구들인데 7명 식구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우선 난 자식에 대한 우리도 이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실 나가버리고 어떤 자식까지는 좀 배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첫째 난 게 이제 작년이요. 우리 미네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이제 거의 60이 가깝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부산에 삽니다. 근데 애들이 좀 착실했어요. 착실하고 그런데 공부를 초원에도 학교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시와서 좀 살 때인데 기왕이면 제주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네. 어려워도. 그래서 제주 해주상 시키고 또 그 당시 대학까지 갈 형편은 못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부산에서 뭐 건들 뭐 살고. 딸들도 다 교육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딸들 아들 구별 없이. 그래도 대단하시네. 아들도 대학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박사도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애들도 우리 옆에 계신 이 용탁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 나왔어요? 우리 손자인데. 한 요놈도 이제 놈이 4학년가 되는데 저 하나 초등학교 4학년 되는데 아주 그냥 건강하고 덩치도 없고 하나에 하나 손자가 그래요. 우리 지금 저 며느님이 이 사연을 신청하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는데 오늘 방송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그래요. 그번에 우리 며느리가 좀 착실합니다. 하고 그런데 아버지에서 왜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하는 대로 여러 개나 하나 맞으세요 그래. 이 나이에 그래 만들지 대답은 해놓고 그걸 작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전 관심 있어 펜 돌다가 한 수가 있고 어떤 때 이제 일주일 3주일에 입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에 있고 어린 놈도 이제 정리를 해볼까 찰나에 며느리 얘기가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해선 아유 좀 착하긴 착하다. 잘 하신 겁니다. 해서 했는데 며느리라 그래 아버지 생전에 하던 일 어쨌든 간에 후손도 볼 수 있고 여러 걸 좀 내세우길래 나도 관심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잊어본 것도 많고.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87세를 사셨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어떤 시점이 가장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나 미흡하거나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털지 못할 것 같은 느낌. 어느 시점입니까? 근데 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걱정이 많고 그런데 좀 그 어려운 일이죠. 건강하고 즐거운 세월을 보내는 것이 본인인데 그게 뜻대로 안 되죠. 안 돼. 안 되는 게 저는 그래요. 어느 집안을 막론하고 좀 가족도 식구도 다 건강하고 좀 즐길 나라를 보내다가 가는 것이 좀 도리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차피 가야 할 길 좀 남한테 송을 하지 말고 좀 사랑을 받으면서 그 오돈도손 기사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게 좋다. 지나간 생을 돌아보면 어때요? 지금 그 시절 돌아보면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근데 그래요. 우리가 내가 이제 80까지 오면서 보면은 어떤 데는 어제 같은데 가만히 보면 또 오랜 세월이 있어요 이게. 오랜 세월인데 세상 내가 학교 다닐 때 일제 강점기 이런 때도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린 때 나이도 그런 거 그쳤고 또 이 유교가 50년 된 하더라도 그냥 수도도 없고 봉천소랑 먹고 그냥 불며 사고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내 여생이 아닌가 하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전상수에서도 그냥 국도적인 발전을 가지고 할 때 이거 저 생각으로 상상 이외입니다. 얼마나 이제 우리나라가 참 이게 누구 덕이냐. 나가보고 때 누가 뭐지 해도 난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죽어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증손자 계시죠? 증손자. 증손. 외중손. 외중손이 있습니까? 큰 딸의 이제 손자가 나서 몇 살입니까? 이제 32가.
아니 아기가 그 증손이. 아 증손. 증손이 2살. 3살. 3살. 예, 우리 지금 그 성지 어르신 그 증손에게 예, 앞으로의 그 경험에 비춰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라라고 한마디 하시고 오늘 방송 마치는 걸로 하죠. 아, 우리 증손. 네, 증손인데. 다는 그 당시에 증손이 지금 우리 어르신 얘기를 하면 도대체가 믿지 못할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증손 이름이 고명관인데. 네. 이제 의사로 있어요. 의사를 하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우리 김송래 세대는 미래한 것은 뭐 이제 요새 뭐 영상할 수는 없지만은 할아버지네가 이 어른 고비에 이 나이까지 오면서 체험한 여러 가지를 좀 다 얘기해서 그런 계기가 있고 있으면 좋은데 오늘 여기서 이거 싶은 말은 사람은 태어나서 뭐니보다도 욕심을 버리고 선량한 마음으로 좀 남을 돈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나 건강 위주로 해서 좀 즐겁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 한때지 사람이 살면서 뭘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공수에 공수고 빈손에 왔다가 빈손에 가는 거 이 남은 여생을 좀 아름답게 좀 아름답게 보내길 바라겠어요. 예, 우리 저 아드님 그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 옆에서 듣고 계셨는데 어떤 느낌이 받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지금 잠깐 여기서 얘기 들어보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그 성품적으로도 이렇게 항상 그 존경할 만한 그런 게 크다고 느껴지고 그 아들로서도 이런 말씀을 귀 담아 가지고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예, 오늘 7월 8일입니다. 2016년 7월 8일 날 더운 무더기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스튜디오 열악한 환경에서도 와서 해보니까 무더위를 읽고 우리 이성지 어르신의 일생을 이제 담아봤습니다. 오늘 먼 무릉리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